말로만 용감한 재단사들. 옛날 옛적에 소라마을에 사는 부유한 농부들이 마을 밖에 사는 재단사 2명에게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단사들은 밤에 집에서 출발하면 새벽녘에 도착할 테니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옷감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챙겨서 어둑어둑한 밤에 소라마을로 출발했습니다. 소라마을로 가는 길은 좁은 데다 양옆에 질비한 오크나무와 물풀의 나무까지 울퉁불퉁 튀어나온 바위 때문에 몹시 험난했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이라 온갖 종류의 부엉이들이 나타나 음침한 소리를 내었지요. 시끄러운 울음소리와 사방에서 움직이는 시커먼 그림자 때문에 겁에 질린 채 걷던 두 재단사는 길 가운데에 서 있는 희뿌연 형체와 마주쳤습니다. 크기가 꼭 사람만한 게 사람인지 유령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재단사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부들부들 떨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 어찌나 무서웠는지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팔다리를 비롯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희뿌연 형체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는 날 지나쳐 가야만 해. 도망칠 방법은 없다. 한 재단사가 다른 재단사에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산적 염소인간임이 틀림없어. 지난주에 저 녀석을 잡으러 간 군대를 한 명도 남김없이 해쳤대. 우린 이제 끝장이야.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아닐 리가 없잖아.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은 저 녀석의 산탄총이 안 보여? 녀석이 총을 들었다간 우리는 끝장이야. 너하고 나한테 마구마구 총을 쏠 거라고. 끔찍해. 저 녀석은 한 명이고 우리 2명이지만 우릴 순식간에 잡아먹겠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 한번 해보든가. 하지만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해. 재단사 하나가 하얀 형체를 향해 다가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산트보이에 사는 재단사들인데요. 소라마을로 가고 있습니다요. 지나가게 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얀 형체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뿐이어서 더욱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재단사는 이가 덜덜 떨리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네가 말해보게. 자네가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어. 내 말은 틀리지가 않는가 봐. 이번에는 다른 재단사가 나서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똑같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산트보이에 사는 재단사들인데요. 소라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저 좀 지나가게 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얀 형체는 여전히 아무런 몸짓도 말도 없었습니다. 두 재단사는 말을 꺼내기 전보다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하얀색 형체는 재단사들을 지나가게 해줄 생각이 조금도 없는 듯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길 한가운데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두 재단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겨우 들릴 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산트보이에 사는 재단사들인데요. 소라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저 좀 지나가게 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얀색 형체는 마치 귀가 먹은 것처럼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재단사는 자신들이 끈질기게 물어보는 바람에 악당이 화를 낼까 두려워 바닥에 납작 엎드려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산적, 염소인간이 가버릴 때까지 그러고 있을 작정이었지요. 날이 밝아오자 그제서 눈을 뜬 재단사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무서운 악당 또는 자신들을 잡아먹으려는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얀색 형체는 바로 사람 크기만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물들에게 뜯기고 빗줄기에 껍질이 벗겨져 하얀색으로 변해버린 나무였지요. 악당의 정체를 깨달은 두 재단사는 그제야 활기를 되찾았고 용기가 샘솟아 올랐습니다. 재단사 하나가 길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검이라도 되는 듯 나무를 찔렀습니다. 다른 재단사도 가방에서 커다란 재단용 가위를 꺼내 나뭇가지 한가운데를 마구 찔렀습니다. 에휴, 네가 사람이었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건데. 어려운 도전에 마주했을 때 또는 최선의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에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재단사는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과적으로는 목적지에도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용기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에 말로만 용맹함을 보여주었을 뿐이죠. 공포는 무서움, 두려움, 경악, 극심한 공황 상태 등 다양한 강도로 느껴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공포를 느낄 때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도망치는 것이지요. 공포와 불안을 구분할 줄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공포는 불, 자연재해, 사고, 맹수의 공격 등 눈앞에 진짜 위험이 닥쳤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 불안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일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만약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면, 만약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등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생각할 때 겪는 감정이지요. 불안은 공포보다 흔히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둘을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포는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지만 그저 불안이라면 감정을 다스리면 되기 때문이지요. 대개는 평정을 되찾으면 해결된답니다.